안녕하십니까, 코인깡패입니다. 오늘 9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9시 58분, 10시가 조금 안 된 상황이죠. 오늘 뉴스는 일단 제가 제일 가장 중요하게 일단 오늘 짚어드려야 될 뉴스, 톱니의 발언, 요걸로 포문을 열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간다, 이더리움은 12,000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비트코인은 3억 이상, 3억 몇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4억 가까이 요렇게까지 예상해 본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더리움은 12,000달러라면 얼마인가요? 한 1700, 1500에서 1700 요정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요것도 한번 살펴볼 겸,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솔라나 XRP ETF, 현물 ETF, 그리고 그린 에너지로 인한 비트코인 채굴, 그리고 중국 기업의 또 비트코인 또 다시 또 추가를 하는 요런 뉴스 제가 좀 골라놨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차트 보고 중요한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요렇게 내려왔다. 자, 이렇게 내려오면, 그죠? 이 모습이 뭔가요? 역헤드앤 숄더죠? 여기에 역헤드앤 숄더가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리기에 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헤드앤 숄더로 빠졌다. 자, 어저께 헤드앤숄더로 빠졌다, 이 말씀 드렸죠. 그죠? 헤드앤숄더로 빠졌기 때문에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 헤드앤숄더를 역헤드앤숄더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선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이때 9시, 그죠? 9시에 이때쯤 방송했는데,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에 방송하고 올라왔죠. 제가 그림 그려드린 대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죠? 레버리지 투자 하시는 분들 좀 수익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있었는데, 그죠? 이 헤드앤숄더, 이거 강한 4시간 봉으로 강한 헤드앤숄더죠. 역헤드앤숄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깨, 그 다음에 머리, 이래서 헤드앤숄더예요. 헤드앤숄더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다시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역헤드앤숄더를 헤드앤숄더로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헤드앤숄더가 나왔고 하락이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다시 역헤드앤숄더로 바꿔버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맞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아침에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만큼 올랐으면은 어느 정도 조정은 바꿔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내일 중요하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옵션 만기도 있고요. 월말까지 걸려버리니까 옵션 만기. 금요일 연말 마지막 주 옵션 만기는 좀 그래도 좀 비중이 있죠. 거기에다가 내일 PC 발표까지 있습니다. PC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폭의 움직임보다는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옵션 만기는 오후 5시, 그리고 물가 PC 발표는 몇 시죠? 9시 반. 그러면 방향성이 나올 건데, 내일이 또 금요일장이다 보니 또 하락이 나와버리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내일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근데 이제 좀 상승 쪽으로 이어준다라 그러면, 그럼 제가 요거 그려드린 대로 역헤드앤숄더를, 작은 역헤드앤숄더를 다시 만들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이런 헤드앤숄더의 모습, 역헤드앤숄더의 모습이 지금 제가 상승으로 보는 힌트가 되겠죠. S3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헤드 어깨를 2개 확실하게 만들었고, 이 헤드를 쌍바닥으로 만들었잖아요. 쌍바닥으로 만들면서 제가 이때도 짚어드렸어요. 쌍바닥 이후에, 이 쌍바닥 이후 제가 동그라미 쳐드렸죠.
쌍바닥 이후에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려놨고 노란선 위에 지켜줬으면 좋겠다.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노란색 위에 이 노란선 위에서 또 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죠. 이 노란선이 깨졌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도 일단 무너진 상황이에요. 무너진 상황. 그리고 그전에는 이 저항선 이 가격대 위에서 있었다라면 지금 가격대 밑에서 비트코인과 이제 같은 움직임이죠. 이 가격대 밑에서 상방을 공격하러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은 이런 모습이에요.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다가 똑같이 요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시간이 더 걸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지우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놔두고 다음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요렇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더리움 차트보다는 지금은 비트코인 차트를 봐야 될 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스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톱니 비트코인 25만 달러, 이더리움 12,000달러까지 간다. 예. 연말 강세장 예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근거는 뭐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비트마인의 대표죠. 비트마인의 대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특히 이더리움을 엄청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예,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비트마인 창업자. 예. 회장인 톱니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강력한 상승 전망을 내놨다. 그는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25만 달러, 이더리움은 1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 그리고 톱니는 25년 24일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예. 그래서 뭐 에릭 트럼프도 오고 뭐 다 왔잖아요. 예.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실제 가격 발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더리움이 최대 1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는 이더리움이 10년 이상 지속될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예, 슈퍼사이클. 이더리움이 지금부터 이제 10년 이상 지속될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 예.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상승을 하지 않다 슈퍼사이클이 들어가면서 큰 상승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한참 늦게 만들어졌죠. 예, 몇 년을 늦게 만들어졌는데 그 이더리움이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일단은 뭐 요번 사이클에서 15,000달러 위에서는 12,000달러를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얘기했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니 1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000달러면 얼마인가요? 2천만원 가까이 되죠.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크게 상승을 더 크게 보는 톱니입니다. 비트마인의 창업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분기마다 반복된 비트코인의 계절적 강세. 4분기마다 반복됐다. 근데 그것도 지난해가 반감기였고 이 코인들의 시세가 가장 좋은 올해죠. 25년, 24년이 반감기였고 올해가 시세가 가장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26년 내년에는 이제 조금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뭐 이 비트코인의 이제 기업들의 채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윈터, 비트코인의 겨울이,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락이 뭐 하락폭이 크지 않을 뿐이지 하락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사이클을 완전히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분기마다 반복된 비트코인의 계절적 강세, 겨울에 올랐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중립성,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중립성 등을 상승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러면서 또 했던 한 말이 이거예요. 그는 미국의 월가와 워싱턴 정책 기반자들, 정책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책 이반자들, 워싱턴 DC 이쪽의 정책 이반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라며 향후 인공지능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과 로봇 중심의 토큰 경제가 이더리움 기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인간 인증 시스템도 이더리움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죠. 그죠? 어저께 오픈 AI가 690조를 텍사스에다가 투자를 해서 69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뭐냐? 인공지능의 두뇌, AI의 두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말씀드렸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원전 쪽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전 관련주들 엄청 올랐죠. 제가 두산까지도 언급해드렸어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AI 코인 봐라. AI 코인 봐야 된다. 그러면서 뭘 또 집중적으로 뭘 말씀드렸죠? AI 코인 중에서도 저장 테마 봐라. 이 말씀 드렸는데 자 어저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거를 제가 봤더니 뭐였나요? 어제 상승률 가장 높았던 거, 오늘 상승률 가장 높았던 거 말고요. 어저께 상승률 가장 높았던 게 에이셔더라고요. 에이셔 그리고 에이셔보다 또 뭐였었죠? 뭐 있었죠? 뭐 있어요? 에이다 말고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 뭐 있어요? 바나 있잖아요. 바나 어디 갔어? 바나 어디 갔습니까? 자 바나 어저께 자 13% 올랐죠? 요거 말씀드리고 올랐어요. 근데 에이셔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죠? 바나는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나는 AI 데이터 관련 이런 코인이 없어 이런 분들은 바나. 제가 바나는 뭐 에이셔는 바나는 몇 개월 전에도 추천드려서 수익을 좀 챙겼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력 수급 문제 그리고 데이터 저장에 큰 이슈가 될 거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날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겨울에 그죠? 비트코인 가격이 좋지 않을 때 항상 손해를 봤는데 얘네들은 이 시스템으로 AI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손실이 나지 않는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요렇게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요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또 하나 XRP 솔라나 리플이죠. 리플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카운트다운 최종 수정안 이번 주 제출 전망. 최종 수정안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최종 수정안을 넣으면 그러면 뭐예요? 통과잖아요. 그러면 XRP랑 솔라나만 승인해 줄 거냐? 아니란 얘기죠. 승인해 주면 줄줄이 승인이 쭉쭉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월 말이고 최종 수정안을 9월 말에 넣었으면 다음 달이면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들의 ETF가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관 자금들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연기금이나 기관 자금들 연기 금액이 큰 그 연금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보수적인 이 투자 단체다. 이 말씀 드렸어요. 얘네들이 이제는 알트코인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얼마나 더 확장하겠어요? 파이가 얼마나 더 커지겠냐는 거예요. XRP, 솔라나, 스위 등등 그리고 미국 버거코인들, 헤데라, 뭐 아이오타 그리고 에이다 이런 애들까지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자 나스닥 상장회사 지우지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입니다.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투자 정책 도입. 나스닥 상장된 기업이지만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 기업이에요. 지금 중국이 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어요. 전기차로. 그 비아드 무섭잖아요. 테슬라까지도 압도하고 있는 이런 중국의 전기차들인데 그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전문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지우지 홀딩스라는 기업이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의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예, 중국에서 아무리 반대하고 뭐하고 해도 경고하고 뭘 하고 해도 기업들은 수익을 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애들이죠. 예,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에 초기 투자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중국에 어느 정도의 기조 변화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전처럼 완전히 막아놓고 이렇게 하면 절대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공산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그냥 죽여버려요. 예.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중국의 기조 변화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시기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 중국의 기조 변화가 나오면 이 암호화폐는 지금의 한 0.5배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중국이 나오면 2배까지는 모르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2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체 자금이. 근데 중국의 기조 변화가 나와도 저는 0.5배, 0.5배까지는 더 자금이 유입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었는데요. 힘드네요. 발음도 힘드네요. 하어브 디지털 그린 에너지로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용량의 2%, 되게 작죠? 2%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린 에너지로 전 세계 비트코인의 2%면 작은 건 아니죠. 중국, 러시아, 미국 다 합해서 전 세계 채굴 용량의 2%를 점유. 이 얘기를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 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지난 반감기 때 이렇게 했어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직접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잠깐 있다 이런 얘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린 에너지가 아니다. 환경 오염이 심하다. 블록체인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그린 에너지로 채굴을 할 수 있으면은 다시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전 세계 채굴량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린 에너지가.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다시 테슬라를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테슬라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아마 일론 머스크는 뭔가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시장의 파급력이 큽니다. 시장의 파급력이 커요. 근데 이게 좀 빨리 나와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결제하는 걸 다시 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9월 25일 날 말씀드립니다. 테슬라는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어저께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왔어요. 힘든 상황에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면서 좀 숨통을 열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상승이구나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승 쪽으로 갈 거예요. 상승 쪽으로 갈 건데, 너무 지금 이제 됐어 상승이야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빠지면 더 힘들거든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래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금방 다시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는 시점은 물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고 이렇게 갈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진짜 제대로 된 상승은 우리가 명절이 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명절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력이 있죠. 근데 저는 아마 10월 초 5일 6일 이때쯤이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큰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 투자자분들,
지금 시세가 지금 뭐 어영부영하니까 좀 속상해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거진 다 왔어요. 연말이에요. 아까 이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마다 반복된 비트코인의 계절적 강세. 코인들은 반감기 다음에 겨울이 가장 뜨겁습니다. 힘내시고 조금만 힘내십시오.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이팅 하면서 오늘 목요일인데 화이팅 하고요. 내일 금요일 또 중요한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